오늘 이제 실습 내용은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나리오란 뜻이 거기 나와 있어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꾸며보자. 가상으로 꾸며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A, B, C, D에서 J까지 10개 상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단가가 있고요. 매출 수량이 있고요. 반품 수량이 있습니다. 이때 매출액은 단가와 매출 수량에 따라 달라지고 순수 매출액은 반품 수량에 따라서도 변동이 돼요. 즉 매출액은 지금 단가, 매출, 반품 수량, 입력 다항이 이거죠. 입력은 요거고요. 출력은 얘네들입니다. 요거 끝에 있는 거랑 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입력 중에 어떤 것이 변화가 되면 출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19라고 써있는 자리인데 얘를 9로 줄여보자 이거죠. 9로. 그럴 때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본래 19였는데 9로 줄이고 얘를 21로 줄이고 그러니까 10씩 줄여보는 거예요. 그때 가격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29, 41로 10개씩 늘려보면 그때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결과를 별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이거죠. 결과를 지금 우리 교재 138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그림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서 볼 수는 없느냐 이거지. 그렇게 보는 방법이 시나리오예요. 그러려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요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직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요약을 못 하는데 요약 버튼을 눌러 가지고 결과를 출력해 줄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좀 볼게요. 책에 A와 B라는 물품에 대해서 반품 수량이 2에 5, 6번째 두 개 아까 얘네들의 값이 변동이 된대요.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H 15번째 셀에 매출의 합계 있지 않습니까?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봐라 하는 거죠. 1번 반품 수량이 10개씩 감소한다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시나리오 이름을 수익률의 증가라고 써보자. 또 하나 시나리오는 10개씩 증가시킬 거예요. 반품 수량을. 결과적으로 수익률의 감소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전에 셀의 이름을 변경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자, 먼저 2의 5번째 셀에 클릭하고요. 19라고 적혀있는 자리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 A 반품 수량 이름 상자에는 규정이 있죠. 빈칸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문자로 시작한다.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런 거. 숫자, 글자 다 포함이 되지만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A하고 한 칸 띄고 반품 수량하면 안 된다.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그냥 A 반품 수량이라고 쓰고 밑에 2의 6번째 셀에는 B 반품 수량이라고 쓰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쓰고 그 다음 저 끝에 AC 15번째 셀에다 놓고 여기는 이름 상자를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해주자.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자. 이렇게 정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름 상자를 잘못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이름을 우리가 선택하고 삭제하고 다시 만들던 이렇게 고쳐야 된다. 자, 이제는
요 두 가지가 입력 데이터죠. 입력 요소가 요거지 않습니까? 블럭을 잡고 들어가시면 수월한데 다른데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데이터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를 들어갈 겁니다.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때 시나리오의 순서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A 반품 수익률의 증가 시나리오 1번 만들고 시나리오 두 번째 수익률의 감소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률의 증가. 이때는 빈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이니까. 시나리오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때 변경되는 셀은 어디죠? 제가 마우스를 클릭한 자리가 선택되어 있어요. 얘가 아니고 어디냐? 여기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잖아요. 두 개. 처음에 제가 그린 말씀드렸어요. 얘를 선택해 놓고 들어가 보자. 시나리오에서 입력 데이터, 변동되는 입력 데이터를 두 개를 블럭 잡고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여기다 추가 눌러서 수익률의 증가. 변경되는 셀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탁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9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10개씩 감소하라 그랬잖아요. 각각. 그러니까 9, 여기는 21. 추가 눌러도 되고 확인 눌러도 됩니다. 확인. 하나 더 만들어야죠? 추가 누르면 돼요. 아까 추가 눌렀으면 바로 그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수익률의 감소. 변경되는 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 개 그대로 있으니까. 19가 아니라 얼마? 29. 30이 아니라 41. 이때 추가 누를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죠. 확인 누르면 되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다 했으면 다 나가셔도 돼요. 왜냐면 이름 상자를 아까 지정을 못했으면 이제 여기 나가서 이름 상자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 가상 분석 시나리오에 가서 요약 버튼 누르기 전까지만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약 버튼 눌러서 뭐가 지금 결과죠? 두 개가 껌뻑거리죠? 어디죠? 얘 하나죠? 얘 하나잖아. 얘 하나. 아까 얘는 아니고 요거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죠. 이제는 확인 누르시면 어디 뭐가 하나 생겼죠? 어디 생겼나 한번 보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라는 이름도 그대로 정확히 들어갔고요.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매출액 합계도 정확히 들어갔어요. 현재 값은 669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반품이 줄어들면 수익이 생겨서 675만원까지 올라가고 반품이 늘어나면 663만원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착 보자 이거예요. 자, 실기시험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세요가 실기시험이고요. 필기시험은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보고 시험에 내요. 여기에서 시나리오가 현재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틀렸죠? 시나리오는 2가지예요. 2가지. 그렇죠? 요거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시나리오가 아니고 현재 값이잖아요. 요 회색으로 된 게 시나리오예요. 필기시험에는 A 반품 수량과 B 반품 수량이 입력이 되면 변경이 되면 매출액 합계가 결과로 출력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현재는 시나리오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틀린 말이죠. 2가지잖아요. 그렇죠. 필기시험에는 그렇게 내더라고요. 자, 기출01로 갈게요. 142쪽. 연 이율이
10.75%라고 되어 있는데 연이율이 10%가 될 수도 있겠고 연이율이 11.5%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때 C의 다섯 번째 셀 10.75%라고 적혀있는 그 셀의 이름을 뭐라고? 이율이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C 일곱 번째 셀 만기 금액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만기 금액이라고 적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하시면 수월하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는 C의 다섯 번째죠. 여기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월해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건 상관없다고. 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를 새로 이제 추가할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 처음에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 이때 변경되는 셀은 어디라고요? C의 여섯 번째 셀이 되는 거, C의 다섯 번째 셀,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10%는요 10%라고 쓰셔도 되고요 0.1이라고 쓰셔도 돼요. 0.1이나 10%나 같은 의미니까 0.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추가. 바로 추가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율 11.5%, 이율 11.5% 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요. 변경셀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확인. 이때 얼마? 11.5%니까 11.5%라고 쓰셔도 되고, 이 이상하게 자꾸만 들어가는구나. 5% 이렇게. 그 요약을 가서 얘가 변경되는 셀이죠? 확인. 탑 나왔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출공일에서 만들면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왼쪽에 생성돼요? 아까 뭐 삽입하면 왼쪽이나 위쪽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출공일에서 만들어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나왔는데 기출공일 뒤에다가 위치하래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기출공일로 뒤로 넘겨야 돼요. 아니면 기출공일을 시나리오 요약 앞으로 당기든지 두 개의 위치를 바꾸래요. 안 바꾸면 틀린 거예요. 그냥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꼭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문제를 내더라고. 시나리오에다 꼭 이렇게 내요. 앞에다 줄여가시오, 뒤에다 줄여가시오. 그 아래 문제는 앞에 위치시키시오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죠? 자, 그럼 기출공이번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셀 이름을, 셀 주소의 이름을 바꾸는 기능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B의 네 번째 셀이 입력 요소네요. 그렇죠? 변경되는 셀입니다.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 시나리오 하나 추가하는데 200원 인하 200원 인하 얼마로? 1300원이네. 추가. 이번엔 200원 인상 200원 인상. 이번 얼마? 1700원. 끝났죠. 그렇죠? 요약 들어가서 B의 네 번째가 변하면 B의 8 이익이 바뀌는 거죠. 이익률이 아니라 이익이 바뀌는 거죠. 요렇게 많이 차이 나네 금액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지에는
요 책에 있는 것처럼 아래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얘는. 자, 페이지 넘겨서 통합은 했고요. 목표값 찾기 했나요? 목표값 찾기 안 했나요? 했죠? 안 했어요?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열기 눌러서 14번째.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원 빌렸어요. 2년간 갚으래요. 연이율 6%래요. 그럼 매달 얼마씩 내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는 막 이상한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난 44,000원씩 못 내겠다 이거야. 난 매달 2만원씩만 내고 싶어. 2만원씩만. 그러면 대출 금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율이 변경되지 않으니까 기간이 늘려야지. 기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간이 5년 그러면 내려가는데 기간을 바꾸면 상환액이 달라지겠지만은 원하는 거는 상환액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2만원으로. 그러면 어딘가에 뭐가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바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라는 거예요. 자,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은요, 얘가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수식이 뭐냐 물어봐요. 수식이 요거예요. 아까 여기 뭐 함수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PMT 이런 거. 얘가 얼마로 바뀌면 좋겠다고요? 얘가 2만원이라고요. 이 수식하고 찾는 값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수식이 44,000원인데 얘가 2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오케이. 뭐를 바꾼다고? 기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 누르면 기간이 딱 바뀌어요. 가서 보면 보세요. 이게 복잡하잖아. 반올림에서 5년차가 된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4.8년 정도? 4.8년이면 4년 10개월 정도 될래나? 하여튼 그렇게 갚으면 매달 2만원씩 갚을 수 있대요. 자, 그럼 기출 01로 갑니다. 밑에 기출 01. 합계들이 쭉 보이네요. 합계들이. 근데 광고 비용이 있어요. 광고 비용 55,228원. 55,228원을 딱 봐더니 하는 말이 5만원을 우리 딱 줄입시다. 광고 비용을 5만원으로 우리 딱 만듭시다. 그러면 이쪽 어딘가에 A, B, C, D 넷 중에 어떤 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55,000원이니까 5,228원 빼주면 되지. 그때는 쉽지. 아까 거는 막 공식이 복잡했으니까 계산하기가 불편하지만은 지금은 수월할 거예요. 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어디다? 55,000원짜리. 여기에 썸 함수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얼마나 됐으면 좋겠다고요? 5만원. 얘가 5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를 바꿀 거 아닙니까? A, B, C, D 광고 중에서 뭔가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D 7번째 13,368원짜리 적혀 있는 자리를 줄이면 5만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확인 누르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매크로 15번 들어갑니다. 매크로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기도 하고요. 매크로는 뭐냐면은 매크로라 그래요. 매크로라고 하는데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여러분이 여기다 합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썸 해가지고, 아니면 뭐 자동합계를 누르던 여기다 자동합계를 누르던 간에 뭔가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쫙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엑셀을 배웠으니까 할 줄 아는 거지만 엑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합계라고 쓰고 얘를 딱딱 누르면 합계가 촥 나오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합계니까 쉽지만은 예를 들어 복잡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커말 2급은 합계, 평균 뭐 이런 것만 시험에 내요. 색깔 빨갛게 칠해라, 노랗게 칠해라. 근데 커말 1급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시나리오를 그냥 버튼 누르면 시나리오가 작동되게끔 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딱 누르는 순간 촥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나리오 모르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2급은 그냥 합계 정도, 평균 정도만 내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얘를 누르면 합계가 쫙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 프로그램을 짜줘야죠. 어떻게 짜줄까요? 첫 번째 F 네 번째 셀로 가서 F 네 번째 셀로 가서 가야 되겠죠. 순서가. 그리고 합계 계산을 하겠죠. 합계 계산을 하겠죠. 세 번째 뭐 합니까? 자동 채우기를 하겠죠. 자동 채우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작업을 하게끔 명령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갖고 야 F 네 번째로 가. 어떻게 가네? 더 해봐. 더 했어. 자동 채우기 해줘. 딱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로봇이야. 너 F 네 번째로 가. 갔어요. 합계 계산해봐. 계산했어요. 자동 채우기 해봐. 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눌러. 야 F 네 번째로 가. 로봇가 화가 나는 거야. 주인님 그냥 합계 매크로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이 합계 매크로를 내가 사용하면 합계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제가 알아서 이 순서대로 할게요. 오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합계 매크로 시작. 그러면 얘가 척척척 하더라 이거지. 그렇죠. 즉 구분 동작으로 하나 둘 셋 하던 거를 연속 동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본래 그거는 아닌데 우리 시험에선 그렇게 하면 되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얘를 노랗게 칠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클릭하고 블럭 잡고 아니면 처음부터 블럭을 잡든지 잡고. 근데 컴퓨터는 처음부터 블럭 잡는 게 없어요. 클릭하고 블럭 잡는 거예요. 그 노랗게 칠을 하겠죠. 이렇게 구분 동작 했잖아요. 이거를 시작하면 착 해라 이거지. 자동으로. 그걸 매크로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를 표시해 줘야 돼요. 요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장에 개발 도구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개발 도구 없는데요. 매크로가 안 보여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나? 가서 엑셀 옵션에 가서 요거 없는 거를 없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 2010 시험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여기 가서 옵션 밑에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고급이 아니라 리본 사용자 지정하는 거에 가서 거기 가서 체크해 주면 된다. 그리고 정기시험은 2007로 보셔도 되고 2010으로 보셔도 되고 상설시험장은 무조건 2007로만 봐요. 남대문에 있는 상설시험장은 2007로만. 자 그러면 이제 개발도구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도형이나 또는 단추를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할 건지, 그러니까 매크로를 작성하고 연결할 건지, 아니면 매크로를 작성하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고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할 거예요.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달라요. 얘는 작성하고요. 매크로를 연결하고. 아니다. 연결 순서가 달라. 단결하다. 여기는 이제 연결. 얘는 작성.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는. 근데 이 교재들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망쳐요. 이거는 망치지를 않아요. 일단은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교재 아닌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고 보이세요? 네. 매크로 기록. 이름이 뭐죠? 책에? 합계. 합계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 합계. 매크로 이름도 셀 주소에 이름 지정하듯이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숫자가 포함되는 건 가능하지만 빈칸 허용도 안 되고 그래요. 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 그럼 이제 메뉴가 바뀌어요. 여기가 지금 기록 중에 있는 거예요. CCTV가 촬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다 기록돼요. 자, 첫 번째 어디죠? F 네 번째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수식에 가시면 자동합계라고 있습니다. 왜 문제는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눈썸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하래요. 문제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자, 클릭하고 자동으로 합계가 나왔죠? 엔터 치면 되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해주면 되죠? 요대로 두셔도 되고요. 블럭이 잡히는 대로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이제는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야 돼요. 녹화 끝났어요. 녹화가 끝났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합계를 지워볼게요. 합계를 지워보고 합계를 지웠어요. 자, 여기 매크로 대화 상자가 있어요.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 가셔서 합계라는 매크로가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지웠잖아요. 제가요. 매크로 대화 상자 가서 실행을 누르면 매크로 합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귀찮은 게 뭐냐면 매번 여기 가야 돼. 가서 얘를 실행해야 돼. 귀찮아. 그래서 책에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도형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가 단추입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어디냐면요, C 14번째, 여기 C의 14번째,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대략 그리면 안 되고요. Alt키 눌러서 그려보시면 정확히 그려져요. Alt키 눌러서 그리시면 셀렉하기 만큼 똑똑똑 끊어져요. 이렇게 두 줄 두 칸.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딱 끝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합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고치세요. 뭐로? 합계로. 합계로 고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합계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야. 부장님, 계산하고 싶으시면요, 요것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저 에러가 있었잖아요.
실행할 수 없다고. 눌렀는데 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합이 안 나오고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크로에 가서 이 합계 매크로 있죠? 네. 얘를 편집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 몰라 이런 거 안 배워서 몰라. 그래서 이 매크로에 가서 합계 매크로를 삭제하는 거예요. 아, 삭제해 버리고 네. 다시 매크로 기록에 가서 근데 삭제한다고 해서 이 버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버튼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거 누르면 이제 에러 나요. 그때는요. 합계가 없어졌으니까 에러가 나고요. 다시 매크로 기록 눌러서 합계라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확인 눌러서 이 자리에 와서 수식에 와서 자동 합계 누르고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처리 쭉 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꼭 기록 중지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꽝 되는 거예요. 테이프는 돌아가는데 자꾸만 다른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딱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무조건 합계 매크로 지정돼 있었잖아요. 여기다 합계 매크로 지정돼 있었잖아요. 그랬죠? 합계 이렇게. 그럼 이제 누르면 합계가 나오면 되죠. 헷갈려요, 아직은.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예행 연습해 볼 겁니다. 여기 A3부터 F3까지 얘들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채우기 색이에요. 글자색이 아니라 채우는 색. 요 글자색이 아니라 뭐다? 채우기 색깔을 빨강으로 칠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대략 아시겠죠? 얘를 빨강으로 칠하는 거. 자, 그러면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단추를 그릴 거예요. 단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클릭해 가지고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나면 매크로를 뭐로 만들 겁니까? 지정하세요. 그러죠. 근데 매크로가 지금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아까는 만들어 놓고 도형을 그렸지만 이건 도형을 먼저 그렸잖아요.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도형을 먼저 그렸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지금 셀 음영이란 매크로죠. 그럼 셀 음영이라고 쓰세요. 근데 셀 음영이 있으면 클릭하면 좋은데 셀 음영이 없으니까 그냥 쓰고 기록. 새로 만들기 아닙니다. 기록.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해서 집어넣자 이거지. 새로 만들기 누르면 아까 이상한 코드로 나와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기록 눌러서 셀 음영 매크로 확인. 그냥 매크로 기록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얘잖아.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빨강으로 칠하래요. 그렇죠?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뭐 해라? 기록 중지. 항상 마지막에 기록 중지 눌러야 돼요. 끝. 근데 글자가 배렸지. 그럼 글자는 오른쪽 눌러서 글자 편집 들어가서요. 이거를 셀 음영이라고 고쳐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얘 누르면 빨갛게 되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됐잖아요. 아직 헷갈리고 뭔 소리인지 한 100번 해야 돼요. 자, 아까는요 매크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빨갛게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셀 음영 노랑 이런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매크로 기록에 가서 셀 음영 노랑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죠? 제가 노란색으로 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칠하는 거죠. 이렇게 칠을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했단 말이에요. 매크로를 작성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삽입에 가서 단추를 그리던,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개발 도구에 있는 이 양식 컨트롤 단추를 그리던,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그리던 문제지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얘도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제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노랑, 뭐 셀 음영 노랑. 아, 셀 이름이 아까 매크로 이름이 셀 음영 노랑이었죠? 제가 만든 게. 그러면 글자도 셀 음영 노랑이에요. 얘가 합계가 매크로죠. 매크로 이름이 합계죠. 그러면 글자도 합계고요. 얘가 매크로 이름이 셀 음영이었잖아요. 그럼 글자도 셀 음영이 들어가요. 자, 얘를 누르면 노랑, 이거 누르면 빨강, 이거 누르면 노랑. 아, 지정 안 했다.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이거로 지정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누르면 노랑, 이거 누르면 빨강, 이거 누르면 노랑.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고, 이건 도형이고 얘는 단추고, 그리고 거기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기록 중지 눌러버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 와서 잘못 만든 매크로를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돼요. 편집 누르면 못 알아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셀 매크로를, 잘못된 매크로가 있으면 삭제하면 돼요. 삭제하고 나서 다시 매크로를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출공일. 책대로 해보는 게 빨라요. 책대로 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매크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매크로 안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뭔 소리인지. 네. 여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매크로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매크로 개발 도구에 가보면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보안.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열리게 막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 연다 이거지. 그러나 알림은 표시하겠다. 알림 표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 그래도 이 매크로 쓸래? 이거죠. 처음 거를 선택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못 써. 매크로가 포함된 건 아예 열 수가 없던 거예요. 열어도 작동이 안 돼. 우리는 모든 매크로 포함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바이러스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어도 무조건 열려라 이런 얘기죠. 그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예. 자, 매크로 보안의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매크로 제외,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알림 표시냐, 알림 표시 없음이냐, 뭐 디지털 설명이냐, 모든 매크로 포함이냐, 이 네 가지. 이제 그걸 이용해서 기출공일에 가면은 수령액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수령액. 그리고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는 매크로 하나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번에는 개발도구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삽입에 가서 도형을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그려가지고 하래요. 그려보죠 뭐. 어디다 그릴 거냐면 한번 보세요. 문제지. A13서부터 BA의 14까지인가?
요 두 줄에 걸쳐서 뭐를 그리래요? 해. 삽입 도형에 가면 기본 도형 그룹에 여기 해 있다. 해. 얘를 여기다 그리는데 Alt키 눌러서 그리면 딱딱딱 끊어주면서 그려주는데 여기 Alt키 누르면 정확히 그려지죠? 저 Alt키 누르니까 안 그려지는데 지금 제가 이 컴퓨터 키보드가 뭐 이상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본래는 도형을 그릴 때 Alt키 눌러서 그리면 셀 크기만큼 딱딱딱 끊어주면서 그려줄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네. 예,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려우니까 그게 제일 수월해요. 자,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린 데다가 뭐를 해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자 이거죠. 무슨 매크로 하래요? 수령일 수령. 예. 근데 수령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해야지. 기록. 새로 만들기 아니라 그랬어요. 기록. 자, 매크로 이름 수령일 맞죠? 확인 눌러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가서 는 본봉 자리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 자리 클릭하고 빼기 세금 자리 클릭하래. 책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본봉에다 수당을 더한 거를 세금으로 빼라 이거죠. 엔터. 자동 채우기 쫙 할 겁니다. 예. 끝났죠? 그럼 뭐 해야 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이 해라는 도형에다 글자 쓰라고 있어요? 아까는 글자 쓰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합계니 셀 음영이니 이런 게. 근데 여기는 글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지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 뿅 하고 합계 나오죠. 뭐 수령이. 하나 더. 선생님 저 데이터 바꿔도 저 수령일도 그대로 이제 다 운동을 이거를 바꿔서 네 데이터. 예를 들어 이거를 바뀌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누르면 답은 나오죠. 답은 이거에 값으로 어? 바뀐 값. 왜냐면 엑셀은 세 가지 셀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한 거니까 이 데이터가 바뀐다 할지라도 당연히 계산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실행 취소가 안 되죠? 네? 자, 이걸 했는데 이땐 실행 취소 매크로를 딱 누르는 순간 실행 취소가 안 돼요. 이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로 못 돌려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적지 않으면 원래 데이터가 요건 줄 모르면 재미삼아 이걸 막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돌리고 나면 실행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